작은 손해를 큰 이익으로 바꿔라. 돈은 변화무쌍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뜻밖의 행운으로 재산이 불어나는가 하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길거리에 나앉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것이다. 소비는 곧 순환이다. 이 세상에 순환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물은 일방통행이다. 바다에서 산으로 흐르는 물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물은 물론 산에서 내려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나 바다에서 증발한 물은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내리지 않는가? 물 역시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소비는 일방통행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비는 곧 순환이며 순환은 곧 사이클이다. 돈과 사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세상의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려고 한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월급이 내려가고 결국 저축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의 순환을 멈추는 것에 의한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이다.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순환 속도를 높이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방통행은 속도가 빨라지면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지만 순환 시스템은 속도를 높여 더 많이 순환할수록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자연계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순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연이 타락하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순환하고 있다. 따라서 원만히 돌아가고 있는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돈을 쓰지 않고 착실히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순환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순환 시스템 안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보도 다르지 않다. 저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멈춰버린다. 저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를 줘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에게 정보를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정보를 멈추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비결 25. 순환을 방해하지 마라. 돈과 친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돈과 정보와 친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세상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별로 없거나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없다. 돈과 정보와 친구는 똑같은 원리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순환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돈도 정보도 친구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순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마음속에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정보도 친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를 혼자 장악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 정보를 말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먼저 생각했어. 그런데 저 녀석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A에게 B를 소개해 주었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A와 B가 둘이 만나 일을 시작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소개해 주었는데 이제 나를 빼놓고 둘이서 만나네?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소개해 준 사람들이 만날 때는 반드시 나를 통해야 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순환 시스템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개해 준 사람들끼리 친해져 자기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순환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다. 집착이 가장 심한 사람은 어린 여학생들이다. 여학생들은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친한 친구와 같이 간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같이 화장실에 가면 배신당했다고 화를 내며 절교를 선언하기도 한다. 그런 여학생들을 비웃으면서 돈과 정보에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많을까? 부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처음부터 집착이 없는 사람과 순환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집착을 버린 사람이다. 그 어느 쪽이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성이 필요하다. 즉, 정신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돈과 정보와 친구가 늘어난다. 돈은 생기지만 정보와 친구가 생기지 않거나 정보와 친구는 생기지만 돈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 간단한 원칙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부자가 될 수 없느냐가 달려 있다. 돈을 장악하고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돈은 물론이고 정보와 친구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26. 집착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절약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돈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매스컴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든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한다. 이것은 순환 시스템을 커다란 댐으로 가로막는 발상이다. 회사에서도 원가를 절감하고 직원을 해고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럴 바에야 전원을 해고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것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이다. 인재를 키우지 않고 원가를 절약하기만 하려면 차라리 회사 문을 닫는 편이 낫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도 하지 않고 물건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람의 인생에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불경기로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낭비하지 말아야 하니까 책값을 줄여야겠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비와 교재비를 줄인다. 책을 사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분명히 지출은 줄일 것이다.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진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있다. 친구를 만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해고하고 원가를 절약하면 미래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기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미래의 수입원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이익이 줄어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구두쇠 짓을 해서 부자가 됐다. 가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두쇠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물론 그는 눈에 보이는 돈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착실히 저축하고 비용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 중에서는 부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고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원가와 비용,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 결국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구두쇠 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투자한 원가와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원래 사람들의 눈에는 투자하는 비용은 보이지 않고 절약하는 부분만 보이게 마련이다. 이것이 부자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쏠려 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느냐는 관심이 없다. 자기보다 세금을 몇 배 내는지는 보지 않고 자기보다 수입을 몇 배 얻는지에 눈을 번뜩인다. 그 수입을 올릴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감각의 문제다. 금전감각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순간적인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계속적인 부자는 될 수 없다. 진정한 부자란 한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자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비결 27.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어라.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쓰는 방법.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당신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물건을 사는 것과 물건을 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력과 기획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당신에게 1,000만 엔을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사용하십시오. 단, 물건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는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그 즉시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한 표정을 짓게 된다.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즉시 물건으로 교환하려고 한다. 입만 떼면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싶은 물건은 많지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물건을 사면 그 즉시 돈이 나간다. 그러나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물건을 사면 돈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돈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먼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쓰려면 얼마나 큰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 자신의 육체와 머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풍요로워질 수 없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육체와 머리를 이용해 돈을 사용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다.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즉,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실제로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체력과 정신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정신력과 체력에 걸맞는 돈이 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이 조금밖에 없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할 만큼의 체력과 정신력이 없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돈이 남으면 물건을 사든지 저축을 한다. 예금 통장에 100만 엔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체력과 정신력이 없고 집안에 물건이 넘치는 사람은 그만큼의 체력과 정신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신력과 체력은 남아도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물건을 사는 돈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을 사용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28. 머리를 이용해 돈을 써라. 소유와 사용의 진정한 의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루이비통의 고급 하드케이스 가방을 살 수 있다. 그 가방에는 옷 20벌을 비롯해 짐을 200kg이나 넣을 수 있다. 그런 가방을 가지고 여행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물건을 소유하기는 쉽지만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돈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소유와 사용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체력과 정신력을 이용해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살 돈이 없을 뿐이다.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대리만족하려고 한다.
100만 엔을 주면서 물건을 사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만 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나머지 97만 엔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 마사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마사지는 보통 10분에 1,000엔이다. 따라서 3만 엔어치를 받으려고 하면 5시간이 걸린다. 5시간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웬만한 사람은 녹초가 되지 않을까? 더구나 마사지는 자신의 육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이 아니다. 남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녹초가 되어버린다. 처음에 어느 곳으로 갈지 마사지 가게를 찾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노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돈을 벌 때도 머리를 사용해야 하지만 돈을 쓸 때도 머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돈을 쓸 때 물건을 사는 것은 가장 편한 방법이다. 물건을 자기 취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29. 물건을 대리만족하지 마라. 물건으로 대리만족하지 마라. 기회는 작은 손해 속에 숨어 있다.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큰 손해와 작은 손해다. 일상생활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작은 손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손해를 많이 경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손해를 보았다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손해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에게 돈을 벌게 해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뜻밖의 수입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예상 외의 이익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90%를 주고 자신이 10%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작은 손해이다. 그러므로 작은 손해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이 꼭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런 일 중에는 금전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나 공짜나 다름없이 일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일은 큰 손해는 아니지만 작은 손해가 되겠군 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고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작은 손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기회는 항상 작은 손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손해가 눈앞에 있을 때에는 밝게 웃으면서 맞이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큰 손해와 큰 이익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큰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수상쩍게 생각하므로 궁지에 몰린 사람 이외에는 모두 피하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번 일을 하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이번 일에 부족한 비용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간은 손해가 날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기꾼은 없으니까 말이다. 원래 작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큰 이익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작은 손해를 멀리하다가 큰 이익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작은 손해를 밝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 작은 손해는 하나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에 공짜로 일하게 되었어와 같은 작은 손해를 많이 모아야 한다. 식당에서 직원이 그릇을 깨뜨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그 덕분에 직원이 이렇게 하면 그릇이 깨지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작은 손해가 직원의 교육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릇값은 직원의 교육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작은 손해를 보았을 때 머리를 감싸고 고민한다.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면서 작은 손해를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30. 작은 손해를 기쁘게 맞이하라. 부자 되는 이야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느 날 새벽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일하여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 많이 벌고 누군 적게 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직업으로는 농업, 상업, 목축업, 임대업, 건축업, 목공업 등이 좋다. 이러한 일을 잘 선택하여 열심히 일해 재물을 얻었거든 그 재물을 잘 모아야 한다. 재물을 쓸 때는 마땅히 이렇게 하라. 재물을 얻은 뒤에는 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식생활에 쓰고 두 몫은 집안 살림에 쓰고 나머지 한 몫은 저축해라. 성공한 사람에게부터 기생하는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벗이나 존귀한 사람, 성현을 받들어 섬겨라. 지방 권속들의 필요에 따라 각기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보시하라. 자바함경.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돈의 흐름을 막지도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작은 손해를 새로운 전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다.